권한결 선생님은 지금 행정 업무가 어느 정도신지? 저는 이제 학년에서 연구 업무라고 해서 네. 이제 교육과정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시간표나 주간학습 안내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있는 업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학년 업무 외에도 학교 전체 단위에서는 학생 평가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수행평가라든지 또 가정의 통지가 되는 학생의 성장 발달 내용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들을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담임을 처음 맡아보는데 큰 업무를 맡게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 정말 칼퇴근이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네,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 되고 수업 준비는 하지 못한 채 네. 집에 가서 조금 네. 더 하고. 네.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인들이신 셈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나도 학교 가기 싫다. 이런 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어려운 상담이 있거나 네. 뭐 특히 학교 폭력처럼 좀 이런 민감한 어. 그런 상담이 잡혀 있는 경우나 좀 학생들과 학생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좀 틀어져서 네. 그런 걸 풀어내기 어려울 때는 정말 학교 가기가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는 집도 힘들다 보니 학교에 어떤 월요병도 없어지고 출근하는 게 참 즐거워지더라고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우리 권한결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김훈 선생님 말씀 너무 동감이 많이 되고 네. 그 외에는 저는 몸이 아플 때가 너무 가기가 싫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 아이들은 빠질 네. 수 있지만 네. 저도 이렇게 올해 신규가 되고 나서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기랑 같이 목이 완전 나간 뭐 한 2주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학교가 정말 가기 싫고 이렇게 며칠만 쉬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파도 우리 애들 누가 돌보나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방학이 있는 대신에 평상시에는 연가나 병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우리 하지수 선생님은 저도 이제 두 선생님들 의견에 네. 동의합니다. 저도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반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진짜 학교 가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내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렇지 않으실까. 직장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들로 스트레스도 참 많으실 텐데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운동 중에 농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농구를 하면서 좀 마음을 많이 풀기도 하고 근데 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이래서 시합을 하기는 힘들고 혼자 그냥 공을 던지면서 또는 공을 튀기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발령받은 지역에 바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바닷길 산책하고 그리고 좀 바다 소리 이런 거 들으면은 저희가 좀 약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짠내와 바다 소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수다를 많이 떨어요. 이제 퇴근하고 금요일이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다음 날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그 외에 얘기도 하면서 하면은 일주일이 조금 정리가 되고 또 저의 감정도 조금 가라앉고 해서 수다를 떨면서 해소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또 다른 우리 학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2년이 지나면
학부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도 많고요. 특히 요즘에 학교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가 잘 적응을 할지, 또 부모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갈등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또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지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김웅 선생님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학교 폭력이 보통 일어날 때 특별한 잘못을 한 학생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감정적으로 지금 한 해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저학년일 때부터 그쵸. 문제가 이어져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잘못은 꼭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학부모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학부모님들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해져 있는 학부모님한테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나 냉정하게 대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속상하시겠다. 이런 공감을 부분은 많이, 네. 저도 같은 입장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하지만 그게 무조건 편을 들라는 말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받아주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교사 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해결이 되기보다는 학교에도 학교폭력 전담 기구 등 어떤 정확한 절차에 맞추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교사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절차에 맞게 그리고 여러 교사들과 전담기구 위원님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학교라는 곳이 또 하나의 큰 단체 생활이고 하나의 사회이다 보니 교사 개인의 입장보다는 여러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거, 그리고 일단은 흥분을 많이 하신 상태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공감을 먼저 해주되 교사로서 해야 될 말들은 또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팁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하지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께서 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신 적도 있었고, 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제 좀 더 제가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김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또 학부모님께서도 속상한 점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알고 있지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한테 바라시는 점들도 있으실 테니까, 저희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희한테 좀 더 바라시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학부모님과 먼저 소통을 통해서 잘 들어보고,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약간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공감을 위해서는 사실 먼저 들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네, 또 우리 하지수 선생님께서도 좋은 팁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